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최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파미셀이라는 종목이에요. 종목 코드 번호가 005-690번이고요. 자, 지금 이거를 작년 12월 말에 한번 영상 찍어드렸는데 좀 오랜만에 영상 찍어드립니다. 그 안에 뭐 새로운 이슈라든지 이런 건 따로 없어요. 악재가 반영이 됐습니다. 개별적인 종목 악재예요. 그 악재가 무허가 냉동 의혹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한번 한 차례 쫙 빠졌었어요. 그리고 모더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 이런 부분 역시 한만의 악재 정도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가가 12월 중순부터 말일까지 쭉 빠지는 모습을 연출을 했었습니다. 자, 그 이후로 뉴스가 좀 나왔는데 일단은 유럽연합, 미국에 이어서 유럽연합도 모더나 승인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모더나 CEO 같은 경우는 이제 변종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효과가 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더나 승인이 됐으니까 모더나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면은 파미셀도 움직이지 않았죠. 소마젠 움직이지 않았죠. 엔투텍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람들은 흔히 그러면은 이제 모더나 관련된 종목들 또는 화이자 관련된 종목들, 백신 관련된 종목은 이제 끝난 것인가 라고 말씀을 조금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연히 100% 완료가 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제 변종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변종 바이러스에 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백신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이미 지금 임상 1상 2상까지 진행되어 있는 이 분들이 이 회사가 이거를 제넥신처럼 중단을 하고 변종 바이러스에 맞게끔 다시 1차부터 다시 준비를 하겠다? 보통 그러진 않을 겁니다. 왜냐? 이 화이자라든지 에스트라제네카 또는 모더나 이런 쪽에서 좀 부작용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부작용도 생각보다 좀 심각하게 그리고 또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뉴스라든지 이런 것만 좀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확률적으로는 좀 낮을 수는 있겠지만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게 부작용 얘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부작용이 좀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백신 역시 연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기존의 백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아싸리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시작하는 회사가 더 빠르고 유리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백신을 만들고 있는 이 회사가 변종에 대응하는 부분은 역시도 더 빠르고 속도가 빠르고 아무래도 그 효능도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뭐 엔투텍도 마찬가지고 소마젠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파미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눌림이 완전히 테마가 끝나갖고 소멸이 돼서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까지 왔을 때 다시 한번 이런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니까 이건 또 한 명의 관점이다. 서로 다른 관점이다. 그 정도까지만 좀 유연하게 좀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파미셀이 이제 강세가 됐다라고 해서 어저께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 연구팀이 이제 코로나19 줄기세포가 치료 생존율이 91%나 달한다라고도 뉴스가 나왔어요. 이 내용인데요. 일단은 뭐 개발 중에 줄기세포 치료제 셀그램 AKI가 코로나19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거 왜 이럴까요?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고 일전에 한번 나왔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가서도 그 팝업에 뜬 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결과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환자는 한 달 생존율이 91%, 치료받지 않는 환자 생존율은 42%다. 이 정도 차이가 났다. 그렇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셀그램 AKI 같은 경우도 코로나 치료제로서 어느 정도 효능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고요.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파미셀 같은 경우는 모더나 쪽으로도 연결되어 있지만 렘데시비르로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렘데시비르가 크게 효능이 없다라는 이슈가 일전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렘데시비르를 떠나서 모더나 쪽으로 테마가 옮겨졌던 부분이었는데 어저께 날짜죠. 어저께가 7일이니까 어저께 국내 전문가들인 거예요.
뭐 해외 유명 전문가라든지 아닌 그런 거는 아니고 국내 전문가가 중환자에게는 렘데시비르 그다음에 덱타메타손 투여 적극 권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파미세 모더나라도 연결이 되어 있고 렘데시비르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왜 주가가 안 움직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무허가 냉동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인 악재가 있을 수가 있고요. 1번. 두 번째, 이 모더나 변종이 발생이 되고 모더나가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승인이 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백신에 관련된 재료가 소멸되었다라고 시장이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소멸이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건 저희 관점인 거고 시장에서는 소멸이 됐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개인 투자자들 또는 많은 전문가들이 소멸이 됐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여기 라인까지 한번 떨어졌다가 지지를 받고서 올라왔는데 5일선을 지금 이렇게 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주가는 그 무허가 냉동에 대한 어떤 조사에 대한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이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은 있고 21선 끌어내리고 61선, 120선 끌어내리면서 주가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시 추세를 전환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은 있다. 그 정도 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주가를 여기에서 들어갔던 주주님이라고 하시면 이 라인에서는 손절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모더나에 대한 원료, 뉴클리오시드에 대한 글로벌 80%의 뭐 수출처, 뭐 이런 식으로 좀 생산처 이렇게 좀 본다라고 했을 때 또는 국내이긴 하지만 렘데시비를 적극 권장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다가 플러스 줄기세포 물론 이제 무허가 냉동이라는 악재가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 줄기세포의 기술만으로도 충분히 가치는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자리에서 뭔가를 특별히 대응할 필요는 없어요. 이 영역을 이탈을 한다. 그래서 이 영역대에서 매수했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런 주주님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 영역대를 이탈한다라고 하면 일부 종목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좀 안정적이지 않나, 현금 확보하는 부분이 좀 안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라인을 지지한 상태로 이 라인에서 조정을 받다가 21선 끌어내리면서 기간 조정으로 빠질 가능성은 있다. 그 부분까지만 좀 단순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는 간단하게 여기까지 좀 마칠 거고요. 저희 허브경제TV 놀러 오시면은 카톡으로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 하지 마시고 저희 홈페이지 오셔갖고 직접 HBTV1004로 입력해서 카톡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끔가다 카톡에서 직접 허브경제TV로 입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럴 경우에 저희 4층 채널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이상한 이런 글들이 있는 거는 제외하시고요. 단순하게 모든 문의는 고객센터 1644-1873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것만 저희가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쪽에 들어가 있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시면은 4층 채널이니까 빨리 나와서 이쪽으로 다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층 채널 조심하시고요. 각별히 좀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놀러 오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희 매일같이 무료 리딩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기 단타예요. 거의 단타예요. 시초가 매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원님들께서 따로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하면 무리해서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기 단타를 원하시는 회원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CTS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조만간 허브경제TV에서 이 CTS를 이용해서 무제한방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 있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문의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CTS를 이용해서 단기 단타를 주력을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는 아래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시간을 투자해서 위에서 큰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매매를 즐겨 합니다. 저희가 주력을 하는 매매는 이 방법인데 이렇게 좀 가지고 가는 걸 귀찮아 하시는 분들 CTS처럼 빠르게 하는 것도 좀 걱정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단기 트레이딩이라든지 아니면 단기 스윙이라는 종목으로 다시 한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희가 따로 정리해서 안내를 해드려요.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저희가 손절이라든지 수익이라는 부분 다 여기 체크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은
아침에 회원님한테 이거 매수하세요, 이거 매도하세요 이렇게 장중에 대응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보통 저희가 일요일 날 저녁에 회원님들한테 A라는 종목, B라는 종목, C라는 종목을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러니까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A라는 종목, B라는 종목, C라는 종목을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A는 얼마에 매수할 거고 얼마를 목표 잡을 거고 얼마까지 밀리면 손절을 할 거다라고 안내를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님들께서 바쁘시다고 해서 단타라든지 이런 부분 못 하셨을 때, 또는 좀 장기로 가져가면서 끌고 가는 것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매매 스타일로 진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포트 구성도 다 해드리는 부분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손실은 짧게 그리고 수익은 좀 크게 저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대로만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분산 투자 분할 매수 잘 진행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2021년 회원님 계좌가에 파란색 숫자가 찍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문의는 저희 쪽 카톡에다가 문의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아이디입니다. 이 아이디로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파미세 오랜만에 영상 찍어 드렸고요. 간단하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